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또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옆에 있는 일렉트로 콤파니에트 AW400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제품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렉트로 콤파니에트의 제품을 써보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이 회사의 가치나 역사가 아직은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의 기술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어떤 그 미덕,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오디오 시스템을 꾸미다 보면은 아무래도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이 스피커죠. 스피커를 고르는 게 오디오 파일들한테는 뭐 결혼 배우자나 혹은 직장을 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로 워낙 정말 중대하고 어떤 역사적인 의미까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서 스피커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앰프랑 이제 소스기가 차례로 이제 또 정해지죠. 예를 들어 혼 타입 스피커 같은 경우에 뭐 감도가 100dB 정도 한다. 거기다 굳이 500W짜리 파워앰프를 걸 필요는 없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100W 이하짜리.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만약에 오디오 샵에서 어떤 손님한테 스피커를 판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앰프와 소스기가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블도 바뀌고요. 그래서 스피커를 하나 바꾸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대공사가 됩니다. 그런 숙명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앰프, 특히 파워 앰프를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파워 앰프는 이런 제품처럼 아주 든든한 그런 제품이 하나 있으면은 스피커를 계속 바꿔도 사실 앰프는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좀 처음에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앰프 쪽에 투자를 한 다음에 스피커를 계속 바꿔도 그 앰프는, 특히 파워 앰프는 바뀌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접근법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이제 파워 앰프에는 조건이 있죠. 어느 정도의 그 다양한 형태의 스피커를 울려야 되기 때문에 출력도 좀 있어야 되고, 최소한 300W 이상, 그리고 아주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피커가 살거든요. 앰프도 개성이 많고 스피커도 개성이 많으면 그게 매칭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상당히 그 밤잠을 못 이루게 하죠. 그래서 중립적인 음색을 갖고 있고, 또 댐핑 팩터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역을 컨트롤할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내구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제 옆에 있는 이 제품도 상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것은 한 덩이지만 사실은 모노블록입니다. 모노블록이고 400W의 출력을 내죠. 850에.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스피커는 다 처리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이 성능이라든가 그런 면에 비해서는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인지하시고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렉트로 콤파니에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한 영상이 있고, 또 제가 이 회사 역사, 히스토리도 제가 기사를 쓴 적이 있고, 또 한 10년 전쯤에 직접 회사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한 얘기도 좀 했었죠. 노르웨이라는 나라는 조금 독특해요. 무슨 얘기냐면, 흔히 얘기하는 그 사회주의 정책을 아주 충실하게 시행하는 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입이 많으면은 그만큼 세금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3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결국에 수령액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 대학 교수님은 500만 원 받고, 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분들은 뭐 30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해도 결국 수령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를 균등하게 수입을 보장시키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고용을 이제 추구하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인 발전을 해가는데, 당연히 이제 세금이 높고 그래서 이게 임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제품이 그래도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효과적인 그 제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면서도 요소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부품을 투입한다거나 하여튼 정말 많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제 중급 정도의 앰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퍼포먼스를 보면은 그냥 하이엔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회사가 창업한 게 1973년인데 이 시기가 미국에서는 이제 진공관 시대가 끝나고 한 67년부터 본격적으로 TR을 쓰게 되면서 보급형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와서 몇몇 그 미국의 앰프 또 스피커의 파이오니아들이 나오죠. 하이엔드의 파이오니아들. 그래서 73년 정도가 되면 뭐 마크 레빈슨이라든가 크렐이라든가 스레시홀드,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레전드로 보는 그런 수많은 천재들이 그때 대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일렉트로 컴파니에트도 그 흐름에 있었던 앰프 회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이력은 한 5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적이 노르웨이니까 조금 변방에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미국의 메인스트림 하이엔드 세계에서도 일찍부터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덜 알려진 것 뿐이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역사나 가치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다는 거, 이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창업자는 이제 페르 아브라함센이라는 분입니다. 페르라는 이름은 그 지역에서 좀 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원래 뮤지션이에요. 60년대에 모조 블루스란 밴드에서 활동을 했고, 그래가지고 1966년에 그 롤링스톤즈의 곡인데 그 레이디 제인, 그걸 번안해가지고 또 노르웨이 차트 정상도 올랐고, 활동하다가 또 약간 중지하고 하면서 한 2000년까지는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친숙한 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 활동을 병행하면서 이 페르라는 사람은 또 엔지니어이기도 해가지고 자신이 또 뭔가를 만들려고 또 분주하게 또 이거저거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제품도 이제 수입도 하고, 그래서 72년부터 이제 회사를 꾸몄는데, 그때는 뭐 불가리아의 스피커를 수입한다거나 앰프를 수입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수입상으로서 일을 시작하지만, 73년도에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그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페르뿐 아니라 오디오 전체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2월 달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AES라는 모임이 이제 그쪽에서 열립니다. AES는 뭐냐면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오디오 쪽에 관련된 기술이나 새로운 그 제품 발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 되게 이제 아카데믹한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마티 오달라라는 분이 아주 혁신적인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TIM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양반은 원래 그 핀란드 사람으로 핀란드에서 쭉 교수 활동을 하면서 필립스라든가 하만카든이라든가 그런 여러 전자회사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고문 역할도 하고 기술 같은 개발도 하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로테르담에서 열린 그 모임에서 현재 그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그러니까 TR을 쓴 앰프들이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계하는 기술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THD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otal Harmonic Distortion. 이건 뭐냐면 흔히 얘기하면 이제 왜곡률,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왜곡이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왜곡을 피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많이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된 신호가 출력으로 그대로 빠졌을 때 여기서 뭔가 이제 그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빠진 신호의 일부를 다시 입력단에 돌려가지고 네거티브 신호로 이제 변환을 해서 다시 또 증폭을 해가지고 합치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 회화로 치면 덧칠을 한다고 그럴까,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THD가 상당히 그 일반화되고 특히 많이 걸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펙상으로는 좋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입력했을 때 그 개인의 크기가 좀 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부를 빼서 되돌릴 수 있거든요. 신호가 좀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증폭 소자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왜곡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또 문제는 뭐냐면, 계속 돌리다 보니까 스피드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교정하고 있을 때 입력단에서는 새로운 신호가 보이는데 그 신호를 처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시속 다 150km 달리고 있는데, 특정 라인에서 차량 하나가 뭐 80km 달리면 그쪽은 다 정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TIM, Transient Intermodulation,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고려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음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TIM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개선시켜야 된다. 이것이 당시 오달라 교수가 발표한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달라의 발표를 들은 사람 중에 재밌게도 그 모조 블루스라는 밴드의 프로듀서가 또 거기서 그 우연히 들었다가 이 이론이 괜찮다 해가지고 페르한테 와서, 야, 우리 이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여기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오달라 박사한테 이제 편지도 보내고 기술 자문도 받아가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73년 가을에 나오죠. 앰프 제목이 재밌습니다. 투 채널 파워 앰프입니다. 앰프 제목이 그냥 투 채널 파워 앰프. 뭐 거대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여기 일렉트로 컴파니에트라는 이름도 영어로 표현하면은 일렉트릭 컴퍼니입니다. 전기회사. 그 앰프 회사는 전기회사고 제품명은 투 채널 파워 앰프. 좀 허망하죠. 이게 이제 채널당 25W 출력을 냈는데, 당시로서는 이제 획기적인 제품이었죠. 왜 그러냐면 왜곡이나 그런 이제 스피드의 저하나 그런 것이 없이 아주 말끔하게 투명하게 그냥 이제 그 음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앰프의 대가들이 세상에 이런 또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존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렉트로 컴파니에트 방식의 설계는 핵심이 뭐냐면, TIM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네거티브 피드백을 쓰지 않고 출력단의 소자를 이제 FET 계열, FET라고 그러죠. TR보다는 FET 계열을 써가지고 설계, FET는 이제 주로 진공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로 구성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관 앰프를 만드는 그런 그 장점, 그것을 갖다가 적극 활용해 가지고 솔리드 스테이트로 만들면서 그 페트라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도 앰프의 스피드라든가 그런 것을 중시하는 회사들은 지금도 페트 계열을 많이 씁니다. 모스페트도 쓰고 제이페트도 쓰고, 이제 그런 획기적인 방식을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솔리드 스테이트에 이제 크게 전환점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댐핑 팩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 보면은 뭐 댐핑 팩터가 뭐 1000 이상 정도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 특히 저역을 핸들링 할 때 완전히 저역을 움켜쥐고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스피드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역의 구동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 소리에 반해 가지고 그 미국의 이제 아주 전설적인 그 녹음 엔지니어 브루스 스웨디언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 가지고 이제 자기 녹음실에 이제 그 앰프를 넣습니다. 이 사람이 주로 많이 작업한 것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이클 잭슨인데, 마이클 전성기에 나왔던 뭐 스릴러라든가 배드라든가 데인저러스, 히스토리, 그런 앨범들 다 사실 브루스가 만들었던 것이고, 그 히스토리 앨범에는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스웨디언이 너무나 일렉트로 컴파니에트에 감사를 해가지고 스페셜 땡스 투 일렉트로 컴파니에트라고 썼는데, 음반사에서는 이제 그 문구를 빼려고 했어요. 왜 우리 그 음반인데 왜 갑자기 노르웨이에 앰프 회사가 등장하냐. 그때 마이클 잭슨이 우연히 왔다가 집어넣으세요. 브루스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또 미국의 스튜디오 쪽에서도 이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 회사의 파워 앰프는, 특히 파워 앰프는 한번 이제 구입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다양한 스피커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앰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성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스테레오 버전도 있고 또 출력이 낮은 것도 있으니까
요 제품을 이제 한번 알아보시고 나서 또 자기 사정에 맞게 또 구입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완성도가 높고 하이엔드 앰프의 어떤 교과서적인 설계, 그것을 갖춘 제품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이 앰프의 특징을 우선 얘기하면은 8오음에 400W를 내는데 모노블록이거든요. 이 정도 스펙이면은 사실 아주 특별한 스피커가 아니고 나서는 사실 다 구동이 됩니다. 정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거고, 사실 그 출력이란 것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또 뒤에 보면은 바이 와이어링 단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스피커에서도 바이 와이어링 단자가 있으면은 케이블링을 이제 2개를 써가지고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용과 저용용을 분리해가지고 조금 또 자기 특징, 자기 개성에 맞는 또 음색 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부를 보면은 좌우 완전히 이제 그 대칭형, 그러니까 풀 밸런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풀 밸런스 설계를 하면은 아무래도 노이즈 플로어가 확 내려가죠. 내려가고, 그래서 이 제품에 프리앰프를 붙일 때는 프리앰프도 되도록이면은 풀 밸런스 설계된 프리가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밸런스 단자라도 있는 프리앰프, 그것을 사용하면 좋고요. 이번에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저 밑에 있는 EC 4.8 NK2라는 모델인데, 이게 제 짝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또 진공관 프리를 쓰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취향이 있으니까 파워를 이걸로 고정한 다음에, 이 제품은 사실 진공관이나 TR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하긴 하되 밸런스 단자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매칭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로우 임피던스에도 이제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8오음에 400W지만 4오음에는 이제 765W, 그리고 2오음에는 이제 1010W 이렇게 되는데 0.5오음까지 스피커가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악명 높았던 그 아포지라든가 마틴 로간 그런 스피커들이 극단적으로 이제 저임피던스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런 스피커까지도 이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트랜스포머 쪽에서는 이제 FTT, 플로팅 트랜스포머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런 전원부 쪽에서 이렇게 그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접지를 할 때 마이너스 단자를 이제 주로 바닥에다 접지를 시키는데, 이것은 TR로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접지와 함께 동시에 이제 증폭단을 꾸몄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이 회사만의 독특한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이즈 플로어도 확 내리면서 보다 이렇게 좀 풍부한 전원부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썼는데, 이런 트랜스의 험이나 노이즈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이 공급량이 일반적인 스펙에 비할 때 한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원부 쪽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EMF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DC 커플링 방식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거죠. DC 커플링이 뭐냐면, 프리앰프 통해서 이제 음성 신호가 입력이 되면은 대개는 이제 음성 신호에서 DC 신호가 커패시터를 통과해서 이제 사라지게, 그래서 AC 전류만 흐르게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필터링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히 초저역 내지는 저역의 구동력이나 제어력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어설프게 설계를 하면은 스피커를 잡아먹죠. 스피커가 이제 날아가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그 어마어마한 DC가 이제 스피커에 유입되면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호 장치를 하면서 최대한 그 DC 커플링의 장점을 살렸다는 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인데, 이 회사는 이제 그것을 쓰고 있다, 이런 것도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대형기도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앰프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일렉트로 컴파니에트를 방문했을 때, 거기가 이제 노르웨이 북쪽에 타우라는 섬에 이제 그 사옥을 짓고, 거기서 이제 공장이라든가 본사의 어떤 행정적인 업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업무 환경이 정말 그 천혜의 어떤 자연의 조건에서 정말 새 소리를 들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또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정해요.
일주일에 뭐 40시간이다 혹은 50시간이다 계약을 하면은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자기가 뭐 암벽 등반을 한다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그렇게 자기의 또 삶을 구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점심시간도 따로 없어요. 그냥 알아서 싸워가지고 자기 편할 때 먹으라 이거죠. 우리처럼 12시 땡 하면 이제 우르르 나가서 동시에 밥 먹고 1시에 들어와서 다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거죠. 또 보면은 전 세계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 과정이 체크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남들이 만들어 온 칩이라든가 OPMP라든가 그런 것을 일절 쓰지 않아요. 자체 기술을 해결합니다. 정말 그것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같은 것도 여기서 관심을 가졌을 때 칩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자체 기술로 간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존중받아 마땅해야 할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세상에 많은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스피커 사냥에 일단 몰두를 하는데 그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파워앰프가 있어야 됩니다. 인티앰프도 좋은 것이 많지만 만일 내가 정말 한번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파워앰프부터 먼저 사라.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교체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이제 본인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즐기되 내 오디오 시스템의 대들보는 파워앰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일렉트로 컴퍼니에트 제품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미덕이 많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렉트로 컴퍼니에트 AW400 본격적인 시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업을 보시면은 일렉트로 컴퍼니에트 여기 제 옆에 있는 AW400 파워앰프 이건 모노블록입니다. 그 다음에 짝이 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EC 4.8 NK2 풀이고요. 저것도 당연히 풀 밸런스 설계이기 때문에 이 파워에서는 제일 그래도 추천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CDP 위에 있죠. 이 회사는 아직도 CDP를 만듭니다. CDP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2010년대 들어서 스트리밍 오디오가 이제 아주 그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최근에 아주 그 선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LP가 리바이벌 되고 LP를 모으는 붐이 불고 아주 재밌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CD가 좀 많이 퇴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스트리밍 쪽이 조금 시들한 편이고 LP 시장도 시들해지면서 CD 쪽에 다시 또 관심이 쏠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는데 사실 CD도 플레이어를 잘 만나면은 LP 못지않은 저는 그 만족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CD 한 장 한 장 사모으는 재미가 있고 LP도 좋긴 하지만 LP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 그 과거의 그 60년대, 70년대 타이틀들이 많고 최근에는 이렇게 레퍼토리가 많지 않거든요. 좀 시대가 좀 벼요 중간에 LP를 하다 보면은. 근데 CD는 이제 충실하게 다 레퍼토리가 짜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모으는 재미도 있고 음악을 좀 더 폭넓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P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스피커는 포칼의 소프라2, 소프라2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청 소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 들은 이제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프리드리히 굴다가 연주했는데 굴다는 특히 그 모차르트 연주에서 아주 상당히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포칼 스피커의 약간 탄미적인 고역 그 베를륨 트위터 여기 있잖아요. 그것이 가진 매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요 앰프는 이제 그런 장점을 잘 승화시키고 있어요. 말하자면 앰프 자체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뒤로 빠져서 조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그 스피커가 가진 개성을 좀 많이 살린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바이올린이 나올 때 그 아주 그 유려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음색이 나오는 거 하면은 피아노를 그 칠 때 왼손으로 계속 컴핑해 주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영롱하게 터치하는 그런 부분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흐르는 그 오케스트라의 아주 장엄한 느낌.
그래서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밝음도 있지만은 좀 비극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잘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그 투명하면서 그 무대가 넓게 쫙 펼쳐져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서 역시 하이엔드 제품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바이올린의 아주 아름다운 음색은 이 제품에서도 아주 그 특별하게 그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 7번 1악장인데 마침 카를로스 클라이버 지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클라이버란 지휘자를 현재까지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녹음을 한 건 아닌데 그 녹음을 들어보면은 그 음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템포 그런 게 제 감각하고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라이버가 있으면 항상 그 테스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역시 그 처음에 임팩트 있게 음이 쏟아질 때 정말 그 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스피커를 갖고 논다. 완전히 움켜져 가지고 고역부터 저역까지
완전히 일체감을 가지고 이렇게 구동하는, 특히 그 저역에서의 구동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저역이 펀치력도 있지만 스피드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댐핑력이 되게 우수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전체적으로 그 악기의 배치라든가 또 각 악기의 어떤 음색 그런 것이 정확하게 살아납니다. 일체 왜곡 없이. 그래서 눈을 감고 들으면 좀 컬러풀한 느낌, 다양한 그 악기들의 다채로운 향연,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었고, 또 이제 이게 어쿠스틱 악기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에 들어있는 그런 질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상당히 투명해요. 그리고 이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 역시 그것은 이제 역시 그 CD 플레이어가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소스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말 CDP도 참 그런 면에서 높은 그런 점수를 줄 만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이제 그 파로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기타하고 첼로 둘이서 한 건데, 이제 로버트 울프라는 기타리스트하고 파니 커멜랜더 이 여성분이 이제 첼로를 쳤는데, Our Spanish Love Song이라는 곡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에 기타가 있고 이쪽에 첼로가 있는데, 첼로는 이제
이렇게 긁기도 하지만 중간에 뜯기도 해요. 더블 베이스 그 재즈에서 하듯이 그런 기술이 있고, 어쿠스틱 기타로 해서 이쪽에서 이제 그 로버트가 플레이 하는데, 처음에 그 음이 나왔을 때 그 어쿠스틱 기타에서 그 맑고 영롱하면서도 그 생기발 나는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느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스피커를 튀어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냥 달려드는, 아주 녹음도 잘한 것 같고, 공간 표현도 아주 생생하게 잘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의 첼로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역시 그 EMF가 왜 특히 저역에서도 압도적인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제품이 소프라 2인데 마치 소프라 3나 그 이상의 클래스에서 들을 수 있는 저역을 재생해냅니다. 이 스피커 가진 장점을 한 100%가 아니라 120%까지도 충분히 뽑아내고 있다, 그런 인상이었죠. 정말 그 첼로의 장엄하면서 깊은 저역, 그 정말 매력 있습니다. 음색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 녹음은 우연찮게 제가 만났는데 아주 이 시스템에서는 아주 인상적으로 좋게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이건 이제 가요 녹음인데 최근에 리마스터링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또 튜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나지 않게 오소독스하게 악기들 배열이라든가 그 콤비네이션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 좀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음울하면서 이제 슬픔이 여린 느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보컬은 이소라의 보컬은 좀 특이하죠. 저는 이 보컬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처연한 느낌, 그런 보컬의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앨범 통째로 다 듣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요 녹음이 사실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 것이 항상 불만이었는데, 다행히 이소라의 작품들은 녹음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녹음의 레벨이 이렇게 높았나, 아주 고급지고 그 다음에 세련되고 아주 우아한 느낌으로 이렇게 재생이 돼가지고 이소라의 매력을 또 이번에 또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렉트로 컴파니에트 AW400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